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92190입니다.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또 바이오 주식이구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군요. 그래서 좀 신선해서 이번 주제로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좀 보게 되시면요. 2019년까지 매출은 소폭 감소세인데요. 17년 매출 3,867억에서 19년 3,500억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하락했는데요. 294억에서 103억으로 반토막 이상 날아간 수준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은 1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130억에서 15억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좋아졌고 나머지 숫자들도 흑자로 전환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한 소개를 반도차 소재 제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 조명,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긴 한데 바이오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개요에서부터 알 수가 있었죠. 바이오라기보다는 반도체 관련주라는 것을 더욱 알 수 있었던 것이 최대 주주가 서울 반도체입니다.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 67%라는 굉장히 많은 주식을 최대 주주와 그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너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 수 있었는데 실제 자플래닛과 같은 직장 리뷰 사이트를 보게 되면 오너에 대한 불만이 다들 많았습니다. 여튼 이런 바이오가 아닌 전기 관련 산업인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같은 뉴스 덕분입니다. 이 기사는 아마 기업에서 원고를 받은 수준의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의 호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기사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요. 서울 바이오시스가 코로나19를 살균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UV LED 기술이라고 합니다. UV LED를 서울 바이오시스에서는 바이오레즈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이나 중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6월 17일의 기사인데요. 영상의 마지막에서 볼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날이 중요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여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30초 만에 거의 100% 살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돈을 싸들고 서울 바이오시스 주식을 매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19의 UV 소독 같은 것이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게다가 초음파나 고강도 UV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호흡기를 자극하고 눈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서 호흡기나 피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직접 UV, 자외선을 쬐는 형태 등이 부정적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유해한 것과 별개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데 있어서 효과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다만 이 기사는 5월의 기사인데 2020년 6월에 새로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통해서 실내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코로나19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19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구조의 감기 유발 바이러스를 실내 공간에 뿌리고 자외선을 노출시킨 결과 바이러스가 최대 99.9%까지 제거가 됐다는 내용이죠.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내용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5월에도 자외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이 생활 방역에 도움될까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실제 5월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었다고 하고요. 다만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햇빛 소독이라는 것도 충분히 있었으니까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1930년대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에서도 홍역이나 천연도와 같은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자외선 장치를 통해서 많이 낮춰졌다고 밝혀진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내에서 자외선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한국 방역 당국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레즈라고 지칭되고 있는 서울 바이오시스의 UV LED에 대해서 사실을 좀 확인을 해보면 바이러스 살균 자체는 실제 가능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가 지금까지의 사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강하게 오래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살균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중국의 에어컨 업체에 적용하면서 매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바이오시스의 바이오레즈가 에어컨 내부에 장착이 되어서 증발기 표면과 기기 내부에 유입되는 실내 공기에 포함된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외선의 피부 노출 위험성 등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같이 가정기기 내에서 살균을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왠지 모를 심리적 안정감에 따라서 영업의 관점에서는 셀링 포인트가 생기기도 하는지라 여러모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UV LED 바이오레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서울 바이오시스의 매출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서울 바이오시스의 2020년 2분기 IR 자료인데요. 사업 보고서상에서는 매출에 대한 제품별 구분이 없어서 여기서 매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UV그룹의 매출이 매우 작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저블 그룹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LED 판매가 대부분 언뜻 보기에는 90% 이상의 매출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는 UV그룹 바이오레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회사 혹은 그룹을 통한 매출인데요. 모회사와의 관계 영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회사를 비롯한 관계사의 매출을 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관계사의 매출이 2천억 넘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매출이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3,500억 수준인 것을 감안하자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그룹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UV LED, 바이오레즈로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당분간은 그룹이라는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맞는 평가인 것이죠. 그럼 이외에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숫자를 좀 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감소세에 있고요. 매출 원가도 역시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원가율은 80% 수준에서 대동소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2019년의 원가율이 소폭도 높았고요. 판관비의 비중을 보게 되면 매출액 대비로 봤을 때 2017년에 비중이 유달리 좋아서 2017년에는 매출액 대비 10%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16% 후반 17%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 보게 되면 매출의 감소세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업 외 활동에서 보게 되면 2019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금융 비용의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는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8년에는 40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던 데 반해 19년에는 100억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억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 그리고 재고자산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현금성 자산이야 부채 등을 통해서 매출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본의 유입 경로가 있긴 한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고를 늘려놓고 물건을 납품하고 난 다음에는 돈을 지불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실제 2018년에 비해서 아직 90일이 넘지 않은 매출 채권이 3배 정도 늘었다는 것을 사업보고서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 가능할 것 같고요.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작게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도 늘었는데요. 비유동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유형자산에 관해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트남 공장의 생산 라인 증설 작업을 지난해 그러니까 기사의 시점이 2020년이기 때문에 19년에 증설 작업이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유형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채에서는 일단 부채 총계가 늘었는데 늘어난 것 중에 차입금의 증가가 일단 눈에 띄고요. 그 외에 기타 부채 계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입금을 비롯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최근 보고서도 함께 보도록 하죠. 2020년 1분기의 서울 바이오시스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일단 앞에서와 같이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사업보고서에 이어서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래된 매출채권 그러니까 밀린 날짜가 오래되어서 받기 어려워 보이는 매출채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매출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저희가 앞에서 본 90일 미만의 매출채권이 많았던 시기와 다르게 1분기 보고서에서는 90일이 넘어가는 매출채권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 이런 매출채권들이 그룹사와의 관계에서 모회사의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모회사에서 단순히 지급을 늦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회사를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회수 가능성이 날짜가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상태표에서
그 외 다른 계정이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었고요.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도 증가하고 원가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원가율이 19년 1분기 89.5%에서 20년 1분기 81.7%로 크게 줄었고요. 매출액 대비 판관비 역시도 19.6%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판관비가 줄어든 부분을 보게 되면 급여와 같은 인력 관련 비용은 오히려 늘었는데 경상 연구 개발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죠.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금융 관련 계정,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의 영향이 컸고요. 사업 보고서에서 이자 비용이 연간 100억 원이나 발생해서 우려스러웠었는데 1분기에도 역시 24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이자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상승과 함께 판관비에서 경상 개발비의 감소 등 다른 주요 계정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간신히 전환해서 1억 5천만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 정리해보면 과거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서울 반도체의 계열사로서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에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리스크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UV LED 그러니까 바이오레이즈를 통해서 매출도 올라가고 주가도 주목을 받으면서 긍정적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 바이오시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관련 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컨퍼런스 콜과 함께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존에도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었고 매출의 상승이라고 하지만은 아직은 서프라이즈 수준은 아니라서 기존 라인의 변경이 아니라 증설을 엄청나게 할 만큼 자본력이 가능한지 만약 외부 자금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 바로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기업의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일종의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선택 후에 잘하는 것도 선택 자체보다 중요한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같은 선택을 한 서울 바이오시스의 주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점프한 날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입니다. 관련 날짜들의 이슈를 좀 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가 UV LED, 바이오레즈, 코로나 살균 효과 이 같은 이슈들이고요. 실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의 날짜 6월 17일도 주가가 주요하게 상승한 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재료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세에서는 외국인이 이처럼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의 외국인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같이 들어온 외국인들이 짧게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신규 상장주였던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고 길게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추정해 보기 위해서 2분기, 반기의 잠정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죠. 반기 잠정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전기 그러니까 1분기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모두 다 긍정적으로 많이 흘러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이익 부분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아직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판관비나 이자 비용과 같은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기 순이익까지 좋아진 것으로 보면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의 소폭 감소가 눈에 띄긴 하지만 대개 숫자들이 좋아졌고 잠정 실적처럼 모든 숫자가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매출 등의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세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가져가려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외국인 동향이 당분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주가가 소폭 내려앉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이고 바이오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바이오와는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 바이오레즈의 효능이 확인되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서도 한시름 놓을 수 있도록 서울 바이오시스가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이 같은 역할이 국내에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더욱 주목받기를 기원하면서 이 같은 정보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